반도체 주가와 다르게 재고나 가격을 보면은 지금 시장은 어렵습니다. 과잉 공급과 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작년 4분기 낸드 매출이 3분기보다 25%가 줄었어요. 낸드 가격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점유율도 삼성만 2.4% 증가해서 33.8%가 됐고, 키옥시아는 1.5% 감소, SK하이닉스는 1.4% 감소, 웨스턴 디지털은 시장 점유율이 16.1%로 증가했고요. 마이크론은 10.7%를 기록했습니다. 디램도 전체 매출이 32% 이상 감소했는데요. 삼성은 이 상황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출하량을 늘려서 점유율이 40.7%에서 45.1%로 늘어났어요. 반면에 마이크론은 20%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이크론은 디램 매출 비중이 74%이기 때문에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삼성은 23년 디램 출하량이 71만 장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두 회사는 작년 대비 20%가량 감산을 할 계획이에요. 삼성도 무감산을 해서 초격차를 이루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인위적인 감산을 지향했을 뿐인 거지, 뉴스를 보면은 계획과 다르게 실제로는 12에서 13% 감산이 있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업계는 서로 감산을 해서 가격 하락을 방어하자고 하는데, 삼성은 여기서 치고 나가서 점유율을 늘리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다른 업체들은 삼성발 치킨 게임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과거에 대만, 일본과 치킨 게임 했을 때처럼 주가가 몇 년 동안 오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원래 반도체 주가는 40개월 주기인 키친 사이클과 연관이 깊습니다. 키친 사이클은 재고의 증감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론인데요. 보통 가전, PC, 디스플레이 같은 업종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과거에 올림픽 주기라고 해서 가전제품은 4년마다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한다는 게 이 키친 사이클과 연관이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치킨 게임이 두 번이나 벌어졌었거든요. 그 기간에는 다음 주가 고점까지 45개월, 50개월이 걸렸어요. 치킨 게임이 종료된 2016년 이후에는 다음 고점 사이클이 35개월, 34개월로 짧아졌습니다. 즉, 삼성이 치킨 게임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 시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치킨 게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21년 3월 이후에 35개월을 더하면은 24년 2월이 됩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주가 고점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치킨 게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1년은 더 뒤로 미뤄질 거예요. 25년 하반기에나 주가 고점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 아니거나 샀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관점은 재고 주기와 주가의 관계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고가 최고 정점을 찍으면 주가가 바닥이고, 이때부터 주가가 오르지 않느냐라는 관점이에요. 비슷한 설로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제가 과거 사례들을 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왠지 반도체는 선반영을 하고 재고나 가격에 따라서 나올 듯해 보이지만 이거보다 한 박자 뒤에 주가가 움직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 피크를 찍고 감소하는 시기에 주가가 상승하거나 사상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오르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재고나 가격의 피크로 주가 바닥을 예측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재고가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는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거시적인 환경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등장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것들, 데이터 센터 등장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것들, 이런 것처럼 더 비싼 고성능 반도체를 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SK하이닉스 부회장 발언에 따르면은 AI와 챗봇 수요가 늘어나면서 DDR5 메모리가 주력이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DDR5 고성능 메모리가 있지만 이걸 사용할 곳이 별로 없어서 문제였었는데, 사용처가 늘어나면 마진이 높은 고성능 제품을 팔아서 매출과 이익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인텔도 DDR5가 필요한 CPU를 최근에 내놓았고요. 서버용 D램이 이제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환 속도가 주가 반등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타이밍은 기술 혁신에 따라서 더 고성능의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이 오는 거고, 주력 메모리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더 높은 매출을 낼 수 있고 더 높은 마진을 내면서 사이클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밴드상에서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 고점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주가 상승 시기가 오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사는 게 좋으냐? 보통 이렇게 소식이 나오기 전에 반박자 더 먼저 사는 게 좋은데, 만약 올해 경제 위기가 없이 내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지금이 반도체 주가 바닥이라 볼 수 있고요. 물론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가장 빠르기 때문에 경제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휘청거려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 투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은 삼성전자로 첫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로 주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는 낮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그 둘에 비해서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500만 명을 주주로 보유한 삼성전자지만 장기 투자자들 빼고 삼성전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여러 고수들 전략이 다양하게 존재해요. 각자 자신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는 게 투자로 돈을 벌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고 만약의 사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다른 자산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4년 사이클이다 생각을 가정하고 2년 정도 지나서 사이클 바닥권이 보이면은 그때마다 사서 모으고 버티는 전략을 쓰는 거죠. 2년에서 4년 정도 버틸 힘만 있으면 반도체 투자로 돈을 벌 확률이 올라가요. 지금이라면은 23년, 24년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이슈로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더 사모으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월급날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기술 혁신, 수요 변화가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서 매수 주기나 비중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이 정답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반도체 투자는 고수들이 너무 많고 서로 투자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돈 잘 버는 전략이 장땡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한 현금 흐름이라든가 자산, 나이를 고려해서 제일 적합한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략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전략을 짜면은 소용이 없어요. 본인의 지식, 경험, 자금력, 나이, 그리고 배짱 모두 고려해야 돼요. 하락 사이클을 견딜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단타가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가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턴 어라운드 투자가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턴 어라운드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보통 턴 어라운드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장기로 보유하다 보면은 결국은 큰 수익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버핏형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꾸준히 오르는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전략. 사람마다 전략이 다르니까 누구의 전략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자신의 패턴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